페이지 104쪽 에너지 D와 반도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D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너지 D. 우리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원자 핵 주위에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특정 궤도는 뭘 갖는다? 에너지 값을 갖는다. 그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준위라는 말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느끼면 돼요. 그래서 원자 하나 주위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해. 걔는 딱 특정 값 하나예요. 그런데 원자가 몰려 있어. 곧 고체라고. 고체면 원자가 따박따박 붙어 있지. 그럼 이 원자 하나가 만든 에너지 값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원자가 에너지 값이 있지. 이렇게 겹쳐진다고. 똑같은 원자면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건 맞아. 그런데 이 똑같은 원자인데 거리가 원자 핵부터 거리가 조금 달라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가 옆에 있는 한 놈이 갖는 게 있고 그 옆에 놈 때문에 받는 에너지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구역이 생겨버려. 겹쳐져서. 띠된다. 값 하나가 층층층층 쌓인다고. 그럼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구역이 생긴다. 그 구역을 에너지 D라고 불러요. 여러분 D의 우리말이야 순. D가 제일 흔하게 쓰는 말은 머리띠. 머리띠했다라는 건 보통 여기다 이렇게 두른 거지. 보통 뭐 할 때 머리띠를 둘러? 공부할 때 누가 머리띠를 둘러? 그건 티내는 거잖아. 공부. 열공 이거는 엄마한테 시위하는 거잖아. 나 공부 열심히 함. 건들지 마셈 이런 거잖아. 엄마가 공부해 그러니까 승질나고 여기다 띠들르고 열공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거 이건 반항하는 거잖아. 운동할 때 땀 안 나게. 맞아. 운동할 때 아니면 시위할 때 여기다 머리띠 두르잖아, 그지? 결사항전 이렇게 써놓잖아. 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띠는 그래서 선 하나가 아니라 실 하나 묶어놓고 띠에서 웃기잖아. 뭐가 있다고? 범위가 있는 거라. 그게 띠라고. 띠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띠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구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에너지 띠야. 그 그림이 어디 나와 있나? 104쪽 보세요. 원자 한 개일 땐 에너지가 딱 에너지 하나만 있지. 자,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원자 두 개일 때 보세요. 원자 두 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각 원자가 만든 에너지 순위가 따로 있잖아, 그치? 원자 여러 개일 땐 그게 겹쳐진다고. 그래서 뭐가 생긴다? D가 생긴다. D가 뭔지 대충 알겠지? 네. D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D는 많은데 종류가 할 필요 없고요. 다 두 가지만 하면 돼. 자, 여기가 에너지.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네. 자, 에너지가 조금 적은 에너지 D가 하나 있고요. 에너지가 조금 많은 높은 에너지 D가 있어요. 저 색칠한 부분이 D입니다. 그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D가 아니에요. 요 D와 요 D 사이에 간격.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본다? D 틈. 순우리말 D 틈. D 간격. 똑같은 말이야. D 틈, D 간격. D 틈, D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D에만 존재해. 이 D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은 D 이름 외워야 돼. 이건 전도띠. 뭔 띠? 전도띠. 전도띠 밑에 있는 띠 원자가 띠. 여러분들 화학에서 화학 배우신 분 알겠지만 원자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를 다른 말로 원자가 전자라 얘기를 해요. 체외각 전자는 원자가 전자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는 띠다. 그래서 원자가 띠라 부르는 거고요. 전도띠는 전도라는 말이 뭐예요?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고체는 일반적인 금속에서 전기 잘 통하죠. 뭐가 움직이면서?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라 부르고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는 원자가 전자라 부릅니다. 원자가 전자는 누구로부터? 핵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거야. 노예 새끼. 해방됐어. 와 자유전자.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원자가 때 있던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려면 어떤 거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띠 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도띠가 되는 거잖아.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뭔지 이해됐어?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뭐라 부른다? 자유전자.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는 뭐라 부른다? 원자가 전자라 부른다. 원자가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려면 뭘 흡수해야 된다? 띠 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여기 있던 놈이 일로 올라가겠지. 노예가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느낌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래서 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걸 뭐라 부른다? 전도띠. 전도띠에는 전자를 뭐라 부른다? 자유전자. 원자가 띠에는 전자를 뭐라 불러? 원자가 전자. 자, 그럼 원자가 전자에 있던 전자가 뿅 올라갔어. 그럼 얘 뭐가 됐다? 자유전자. 그럼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가 채워져 있어야 됐거든.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채워져 있던 게 휙 넘어갔지. 그럼 이 중성이 깨졌잖아. 뭐가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잡혀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하나 기어 올라갔다고. 그럼 여기 뭐가 됐다고? 플러스가 됐다고. 이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뭐 플러스 구멍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양공이라 부른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있던 곳에서 그 원자과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올라갔다고. 그럼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자유전자로 부르고, 원래 원자과 전자가 있던 지역은 뭐라 부른다? 플러스 구멍처럼 보인다. 그래서 양공이라 부른다. 양공이 그 뜻이야. 플러스 구멍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이 전도띠에 있던 자유전자와 이 양공이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띠, 원자과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디를 보냐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는 페이지 106쪽을 봅시다. 페이지 106쪽. 도체의 에너지띠 한번 보세요. 도체 에너지띠 그림 봐봐. 106쪽에 남아있는 도체 에너지띠 그림 보라고. 왜 날 봐 이 새끼야. 도체는 뭐하고 뭐가 붙어있니?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붙었지. 그럼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아주 적은 에너지에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이 생겨.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 부도체 봐봐. 부도체는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떨어져 있지. 그럼 떨어져 있으니까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뭐 자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그래서 도체는 붙었고 부도체는 떨어져 있고 반도체는 적당히 떨어져 있고. 뭔지 이해돼? 그래서 띠 틈이 크면 부도체, 매우 작으면 도체, 적당하면 반도체. 구분하기 되게 쉽죠? 네.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 페이지 107쪽. 반도체. 요즘 반도체가 핫하다며. 그래요? 젠슨. 왜 미국 기업을 얘기하고 그줄 아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날아다니잖아. 우리나라 기업 전부 다 붙여도 엔비디아 못 사는. 뭐라고? 뭐라고? 저희나라 기업 전부 다 합쳐도 엔비디아인가 뭔가 못 산다고 했어요. 얘야? 네. 그러면 엔비디아 하나만 있으면 좋은 거야? 네가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목적은? 그만큼 가치가 좋다. 누가? 그만큼 엔비디아. 맞아. 그래서 그렇다. TMI. 반도체 가겠습니다. 반도체. 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단기 순이익이 개 많대. 근데 걔네는 직원들을 뽑을 때 우리 영업이익 많으면
니들한테 나눠줄게. 이걸 아예 계획에 집어 넣어버린 거야 하이닉스는. 10%인가 15%인가. 그래서 평균 하이닉스 그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지? 다 털어서 평균 받는 성과급이 한 10억 정도 된대. 10억. 많은 거예요. 보너스 새끼야. 쉽게 얘기해서 월급 말고 우리 돈 많이 벌었어 회사가 너 조금 줄게 10억 평균. 개만이죠. 걔만 적은 거에 많은 거 저러고 있네. 니네 집에는 몇십억 쌓아놓고 사니? 10억이 많아야 저거 이러고 있네. 바보야? 아이 저 뭘 쳐들은 거야. 1인당 받는 게 그거라니까. 그랬더니 동일한 업종인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들고 일어났죠. 뭐야? 쟤는 저만큼 줄인데 우리도 줘! 그래서 시위했죠. 삼성전자에서 우리 공장 멈춘다 줘! 라고 해서 걔들도 받아냈죠.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한 몇 억. 이건 월급하고 별도입니다. 네. 월급하고 네. 얘야. 근데 이런 상황인데 너는 둘이 합쳐봤자 MBN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니? 자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삼성 또는 하이닉스 다니는 아는 친척 있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세요. 오래만이라도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알아? 친하게 지내면 맛있는 거 사줄지. 자 바라지 말고 그렇다고. 자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자 반도체는 그럼 뭐냐? 아까 얘기했죠. 독체와 부도차의 중간되는 물질 끝. 여러분들 도체공학 다녀요. 그런가 보다. 반도체 우와 이러잖아.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야. 근데 이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 회로, 소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그러면서 연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체계가 만들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반도체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반도체는 뭐 14족 원소를 가지고 만듭니다. 주결표에는 14족, 주결표는 외우시고요. 14족에는 누구? 실리콘. 실리콘 우리말로 뭐라 불러? 규소. 네, 그 실리콘이 그 실리콘도 맞아요. 그 다음에 저만음. 실리콘과 저만음이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의 소재가 된다라는 것. 자,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것들이 거슬리게 하네. 순수 반도체 얘는 14족 원소만 있는 거예요. 자, SI 가지고 얘기할게. SI는 14족이에요.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4개 있다는 뜻입니다. 14족이라는 얘기는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 8개일 때가 안정하다라고 화학 시간에 배워요. 그걸 뭐라 부른다? 옥텟 규칙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얘는 4개뿐이 없어. 근데 옆에 4개뿐이 없는 애들이 계속 있네? 근데 얘들은 서로 안정해주고 싶어. 좋은 방법은 뺏으면 돼. 힘이 세면 내놔 이 새끼야. 그럼 안정해지겠지? 내가 깡패야. 근데 난 안정해지고 싶어. 근데 옆에 허약한 것들이 있네? 그럼 가서 때리면 돼. 내놔 이 새끼야. 그럼 안정해진다고. 근데 다 비슷한 사이즈야. 그럼 어떻게 해? 내놔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공유합시다 한다고. 너 하나 내, 나도 하나 낼게.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우리 거. 이게 공유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한다고. 그럼 몇 개를 할까 공유를? 4개뿐이 없는데 4개가 필요하니까 공유를 몇 개? 4개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한다고. 이 짝대기가 뭘 나타내요? 공유 결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주변에 있는 애를 다 모한다고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서로 안정해지고 있는 상태. 안정해진 거야. 근데 너무 안정해. 전기가 안 통한다고. 그래서 쓸모가 없어. 순수 반도체는 쓸 데가 없다. 이 순수 반도체에다 뭐를? 불순물을 섞어줘요. 일부러 섞는 거야. 그래서
불순물을 섞어준다고 적은 양을 섞어 많은 양이 아니야. 그래서 불순물이라 불러. 비슷한 양이 들어가면 뭐야 합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불순물은 매우 적은 양이 들어있다고. 여기에 불순 분자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은 성실한데 뭔가 한두 새끼가 이상한 거라,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 그 불순물 반도체는 두 종류가 있다고. P형이 있고요, N형이 있습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되거든요. P형은 뭐의 앞자냐? 포지티브의 앞자예요. 뭐의 앞자다? 포지티브. N은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뭔 뜻이야? 긍정, 부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부정적인. 근데 반도체가 긍정적인 반도체 있고 부정적인 반도체 뭔가 이상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포지티브가 플러스, 네거티브가 마이너스. 그럼 왜 플러스란 말이 붙었냐? P형 반도체는 14족에다가 13족을 소량, 매우 적은 양이야, 소량 섞어준다. 여러분들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어주는 걸 유식한 번호 두 글자 기술적인 용어 뭐라 부른다? 도핑. 도핑? 뭐라 부른다? 그 약 바라는 잡도 하자는 그 도핑 말고 얘가 그 똑같은 단어에 도핑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약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검사하는 건 도핑 테스트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도체에서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일정하게 섞어주는 그 기술, 그 방법을 뭐라 한다? 도핑. 저 도핑을 되게 잘 해야 돼. 그래야 기본적인 판때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도핑 13족을 도핑한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 13족 P형부터 설명해 볼게요. P형 반도체 뭐가 생기냐? 자, P형 13족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 알루미늄 하자. 알루미늄 13족이거든요. 자, 알루미늄은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 13족이니까 3개가 있어. 그래서 얘랑 옆에 있는 누구랑? 에이요, 얘 3개 다른 색깔로 칠할게. 이렇게 해놓고 옆에 있는 누구랑 실리콘이랑 뭐 한다? 공유 결합을 한다고. 옆에 있는 실리콘이랑 뭐 한다고? 공유 결합을 한다고. 이 공유 결합한 걸 뭐라고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한다 그랬잖아. 그 짝대기가 이렇게 생겨. 근데 이 옆에 있는 애는, 옆에 있는 실리콘하고 얘가 하나 내놨다고. 근데 이 알루미늄 8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8개가 돼? 안 돼? 안 되지. 요 하나가 원래 8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있지. 플러스 구멍, 양봉이 되는 거야. 전기 걸어주잖아? 그럼 이 양봉으로 옆에 있던 전자가 이리로 와. 그럼 또 옆에 있던 전자가 그 옆에 또 채우겠지?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뭐? 양공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뭐가? 양공이 뭐의 역할을 한다? 전기를 통하게 한다. 전하 나르게라고 써요. 뭐라 쓴다? 전하 나르게. 이것도 우리말이야.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게 플러스. 그래서 포지티브야. 이해됐지? 왜 플러스라고?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게 플러스 때문이라고. 그래서 포지티브 타입.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이해됐지? 몇 쪽에다 몇 쪽 섞인 거라고? 76. 예. 몇 쪽에다 몇 쪽 섞었냐고 이 새끼야. 14쪽에서 13쪽. 그랬더니 전화 나르기가 뭐였어? 써있어. 뭐였냐고 플러스 이름이 이 새끼야. 양봉이요. 그래서 플러스가 전화 나르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포지 타입.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됐냐? 네. 네가 내가 뺀다. 딴짓 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닌가. 죄송하면 목 졸리면 돼. 응? 저 씨. 더우세요? 네. 추면 다시 얘기해. 네. 너는 제일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춥다고 그러지. 그래도 눈 똑바로 떠. N형 반도체 할 거예요. N형 반도체는 14족에다가 몇 족을? 15족을 섞어주는 거예요.
15주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P가 있어요. P. 인. 얘 15주기. 자, 얘는 몇 개가 있다고?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5개가 있어요. 옆에 있는 SI랑 같이 하나, 여기 있는 놈이 하나, 여기 있는 놈이 하나, 여기 있는 놈이 하나 이렇게 내놨거든.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생겼는데 뭐가? 전자 하나가 남네요. 그죠? 얘를 뭐라 불러? 자유전자라 불러. 그래서 쟤를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초자유전자가 이동해 간다. 그래서 뭐가? 마이너스가. 얘가 전하 나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전하 나락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거티브 다. 그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뭔지 대충 알겠죠? 대충만 알면 돼. 요 두 개 반도체를 가지고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뭘 만든다? 다이오드. 다이오드 들어봤지? 네. 어디서 들어봤어? 전지? 아니 전지. 다이오드 어디서 들어봤어? 이씨. 이들이 들어본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잖아. 지랄 발광이 아니고 빛을 발한다는 얘기겠지. 발광 다이오드 스스로 빛을 낸다 뜻이에요. 발광 다이오드를 뭐라 불러? 약자 LED Light Emitting Diode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이오드를 얘기할 거예요. 이 다이오드의 풀네임은 PN 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부른다? PN 접합 다이오드. 직관적으로 지은 이름이잖아. 다이오드는 그래서 뭐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인 거라. 이렇게 동일한 두께로 갖다 붙여요. P타입하고 N타입을 갖다 붙인다고. 중요한 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전지를 연결하냐에 따라 전기가 통하고 전기가 안 통하고가 생긴다. 자, 이렇게 연결했어. P형에 플러스 N형에 마이너스 연결했어. P형 반도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전화 나르게로 양봉이 있다 그랬죠? 양봉이 여기 골고루 퍼져 있었다고 원래는 걸어주기 전에는. 그런데 P형에 플러스를 걸어줬어.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 당겨.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 당겨. 밀잖아. 그럼 여기 골고루 퍼져 있던 양봉이 이 플러스 그게 얘 밀려서 어디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간다고. 동의해? 자, N형 반도체에는 뭐가 있다고? 전화하게 자유전자가 있지. 마이너스가 연결했어. 그럼 자유전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겠지? 그럼 여기 골고루 퍼져있던 자유전자가 어디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간다고. 동의해? 네. 그래서 여기 있던 자유전자가 여기 있던 양봉을 치우면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전기가 통해. 이걸 순방향 바이어스라 얘기해요. 뭐라 그런다? 순방향 바이어스. 바이어스란 말이 또 어려운 말인데 그냥 전압이야. 몰라도 돼. 바이어스란 말은 뭐다?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줬다 그 뜻이라고. 이 경우가 뭐야? 플러스 그게 뭘 연결한 거? P형. 마이너스 그게 뭘 연결한 거? N형. 이럴 때는 전기가 통해요. 전류가 흐른다고. 그런데 거꾸로 걸어주잖아? 안 통해. 왜 안 통하냐? 그려줄게. 자,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P타입, N타입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고 여기다 플러스를 걸면 여기 골고루 퍼져있던 양공들이 마이너스 기에서 딸려가겠죠? 그래서 접합면 쪽에 있던 것들까지 다 저쪽 반대쪽으로 딸려가게 된다. 여기 골고루 퍼져있던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딸려갈 테니까 다 어디? 저쪽 반대쪽으로 이동해 가겠지? 그럼 접합면 쪽에서 양궁과 자유전자의 결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처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지속적으로 이동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러. 그래서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통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장치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역방향 바이어스라 얘기를 한다고. 그럼 역방향은 당연히 뭐겠어? 아니 이 새끼야. 순방향이 플러스 그게 P형을 연결한 거고 마이너스 그게 N형을 연결한 게 순방향이잖아. 그럼 역방향은 뭐라고? 거꾸로 연결하니까 플러스 그게 N형
마이너스계 P형을 연결한 거. 또 순방향일 땐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이것만 알면 돼. 다이오드는. 네. 다이오드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화살표 앞에 띡. 이게 다이오드의 기호예요. 여러분 이게 전지 기호듯이 이렇게 그린 건 뭐라고? 다이오드를 나타내. 느낌상 이거 봐.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를 것 같아? 왼쪽으로 전류가 흐를 것 같아? 그림 보면. 오른쪽으로. 그렇지? 이게 순방향이에요. 역방향.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역방향이겠죠. 그럼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역방향 전류가 안 흐른다 그 얘기야. 오늘 이해됐지? 그럼 이쪽이 무슨 극이냐? 여러분 전류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극이 연결된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죠. 그래야 순방향 이래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뭔 타입이야? 어떤 게 P형 N형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이 P형일 거고 이쪽이 N형일 거야. 상처에서 점을 조절하고 줄줄 흘러요. 전부 나가. 네? 전부 나가라고. 상처가 갑자기 터져? 아니 식물이 그러니까 네가 처 만졌겠지 새끼야. 식물이 질질 흐르긴 여운병 개 조그만데 이게 아니에요. 흘렀어요. 질질 흐르는데 상처 내가 개 조그만데 와 씨. 흐를 수 없는 와. 댓글이 안 잡혔어. 그래서 보통 요 기호를 보면 네. 여기가 P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 그래서 N을 딱 있다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요즘은 그렇다고. 자, 그래서 반도체는 저게 반도체, 다이오드는 저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다이오드는 어디 사용되냐? 정류 회로에 사용돼. 일단 스위치 기능. 이렇게 연결하면 통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안 통하지. 네.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안 흐른다. 이게 스위치잖아. 그래서 흐른다 안 흐른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또 다이오드는 정류 회로에 사용됩니다. 어디 사용된다? 정류 회로에 사용돼. 뭔 소리냐? 정류라는 말 하기 전에 직류 교류를 먼저 얘기해. 아유 씨. 직류는 DC, 교류는 AC. 다이렉트 커런트, 얼터네이티브 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전기를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신경 써서 연결해야 될 때가 있죠. 건전지 낄 때. 전지 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껴야 되잖아. 그냥 꽂으면 작동 안 하잖아, 그지? 재수 정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집에서 쓰는 가정용 콘센트 뭔가 꽂을 때 보고 꽂냐? 아니요. 그냥 꽂아버리지. 상관없잖아. 댓글에서 네? 신물이나 닦아. 다 닦고 왔어요. 밴드가 먹은 거였어요. 네. 너 그거 상처 났는데 소독 안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소독 안 하냐고 물어본 거야. 상처 난 거 원래 소독 안 하냐고 넌. 네. 소독해야지. 소독은 왜 해? 진물 안 생기게. 네 몸에서 그 고름이 생기면 고름은 고르라니야? 너 죽어갔는데. 그냥 저 지나간 거 비명은 아니야? 뭔가 생명의 유입을 느껴서 생기는 비명은 아니야. 저거는 나 화났음, 나 빡쳤음, 나 좀 봐주셈 그런 느낌 같아. 실제로 조금 더 위급한 상황 비명이 저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요. 저거는 애가 뗐을 때 쓰는 거 아니야?
안 사준다고 소리 질러. 그 다음에 뭐해? 누워. 그럼 부모가 두 부류로 나눠지지. 여기서 어떻게든 창피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애를 요구를 들어주든지. 근데 들어주면 안 돼. 학습 효과가 있어. 오 이러면 되네 라는 게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 냅둬. 여기서 살아. 냅둬.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냅두면 되잖아. 그치? 근데 애 상황을 보긴 해야겠지. 상황에 따라 정답은 없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 근데 보통은 냅둬. 그리고 버리고 가면 안 돼. 이거 트라우마라서 버리고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창피하니까 엄마가 간다. 엄마 간다 그러면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근데 그렇다고. 아 무슨 애가 수업하기 개 힘들어. 씨. 구름이 질질 흐른다 그러지 않나. 아니 또 흘러야지. 얘야 여기 교무실 수학 교무실 들어가면 밴드 있을 거야. 찾아. 약통에 붙여. 내가 찾아줘야 돼. 네가 찾아라고. 여기 수학 교무실 들어가면 수학 교무실이야. 찾아도 될까? 그냥 뭐 가운데 양쪽에 가운데 어머니 토가 안 좋아. 이상한 것도. 그래서 직류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전류가 한쪽 방향만 흐르는 거예요. 교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알아서 꽂아도 상관없잖아. 이게 교류, 직류, 이게 교류라고. 정류 회로는 뭐를? 교류를 뭐로?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 여러분 노트북 전기 연결하는 그 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중간에 시커먼 거 내면 직육면적 생긴 뭔가 딱딱하고 뭔가 무거운 거 한 선 하나 중간에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어답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AC 220 DC 12V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보면 다 저렇게 써 있어요. 이게 12가 됐든 8이 됐든 16이 됐든 조금 달라가니까 보통 12V거든요. 들어갈 때는 AC로 들어가서 220V로 빠져나올 때는 DC 12V로 바꿔줘. 그래야 노트북이 작동을 한다고. 그 조건에서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직류 전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정류 회로예요. 네. 이 정류 회로에 다이오드를 쓴다.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요 그림이 교류 전원을 뜻합니다. 요걸 형상화한 거예요. 요 갔다 온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가 바뀐다. 교류. 자, 이렇게 들어갔어야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냥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갔다고 요 교류 이렇게 생긴 놈이 들어갔다 치자고요. 여기서 다이오드를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게 플러스라 얘기하죠. 요거 하면 플러스라 얘기를 할게요. 그럼 요때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는 꼭 전류가 흘러 안 흐르잖아요. 그럼 안 나와요. 이렇게만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건 뭐야? 한쪽 방향으로 흐르긴 하잖아. 그치? 교류야. 근데 뭔가 저게 줬더니 이렇게만 뭔가 반만 쓰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반만. 정류했다 그래서 반파 정류 회로라 부른다고. 그럼 뭔가 아깝잖아. 반은 다 날라가고 없어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전파 정류 회로라는 걸 만들어서 써요. 그걸 지금 또 설명해 볼게요. 전파 정류 회로. 자, 이렇게 다이오드가 4개가 필요해요. 다이오드가 4개가 필요합니다. 으쌰. 자, 그래놓고 어디다 이렇게 교류 전원에 연결하고요.
요 그림은 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 그걸 R이다라고 표현하려고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요게 들어갔다가 진짜 입력이 요러한 놈이 들어갔다가 칠게요. 네. 자 요걸 플러스라고 할 거고요. 네. 플러스는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플러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자 방향 보시면 대답하지만 네. 여기 저항이 있고요. 이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를 보려고 여기로 왔어요. 일로 가야 못 가요? 못 가죠. 네. 역방향이니까 이리로만 가겠죠? 일로 가야 못 가요? 못 가죠. 일로 가겠죠. 그래서 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마이너스 가볼게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마이너스는 일로 가야 못 가요? 못 가죠. 일로 가요. 일로 가야 못 가요? 못 가죠. 일로 가겠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 보세요. 플러스일 때도 아래쪽으로 흐르고 마이너스일 때도 아래쪽으로 흐르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서 똑같다고. 자 이렇게 가서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겠네. 그러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됐어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도 이렇게 흘렀고 마이너스도 이렇게 흘렀다고. 맞아? 그럼 저렇게 생긴 들어간 놈이 이렇게 바뀌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뒀지? 이거 뭐야? 전부 다 한 직류로 바꿨다 그래서 전파 정류 회로라고 본다고. 그래서 정류가 뭔지 알겠어요? 교류를 플러스 반에서 주기적으로 바뀌었던 놈을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오케이? 그걸 뭐라고 본다? 정류 회로라고 본다. 그래서 가장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게 뭐다? 정류 회로입니다. 그럼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 발광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에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라 얘기를 할게요. P형에 플러스 N형에 마이너스 연결해. 저건 순방향이잖아, 그치? 근데 전류가 흐르는 건 뭐라 그랬죠? 전류가 흐르는 건 뭐라 그랬어? 여기에 플러스 구멍인 양공이 있고 여기에 자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자유전자는 무슨 띠에 있었죠? 전도띠에 있었어요. 양공은 무슨 띠에 있는 놈이죠? 원자가띠에 있는 놈이에요. 그럼 전도띠에 있던 자유전자가 양공으로 이동해 가요? 그럼 전도띠에 있던 애가 원자가띠로 이동한 거죠.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그러면서 그 줄어든 에너지가 뭐로 빠져나온다? 빛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그 빛이 적외선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이걸 뭐를 조절을 해? 불순물을 조절을 해버려. 불순물을 조절하겠지만 뭐 전도띠 에너지하고 원자가띠 에너지 차이를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빨간색 빛과 똑같게 만들어 버려요. 빨간색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그럼 뭐야? 그게 빨간색 빛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게 빨간색 L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순물을 조절하면 초록색의 에너지를 가진 놈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초록색 LE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의 에너지를 가지는 게 희귀금속이 들어서 잘 못 만들었어. 빨간색, 초록색은 금방 만들었는데 파란색은 조금 오래 걸렸다고. 그래서 파란색도 결국은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빨강, 파랑, 초록을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 뭐야? 빨강, 파랑, 초록의 빛의 삼원색이니까 똑같이 나오면 무슨 색깔이 나와? 흰색, 백색광이 나오지. 그래서 한 100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게 LED TV예요. 분위기 알겠죠? 그래서 LED는 원래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작동이 되면 뭐가 나온다? 적외선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불순물을 조절해주면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가시광선이 나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요걸 이용한 게 뭐라고? 발광 다이오드라고. 이해됐지? 이 다이오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 끝. 설명 다 했고요. 숙제는 7월 첫째 주 오실 때 해오시면 됩니다. 개념 기본 문제만 116, 117만 넘어갑니다. 어디로? 맨 마지막 단원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갑니다. 페이지 124쪽 특수 상대성 이론 갈 거예요. 여기는 많이 어려워요. 실제 들어가면 문제도 그렇고. 근데 많이 어렵게는 잘 안 건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특수 상대성 이론 누가 주장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 당시에 물리 이론에 대비 너무나 파격적이라서 사람들이 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이 이론이 틀렸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틀렸다는 걸 확인한 게 없어. 진짜 몇만 번 이상을 했거든요. 왜? 한 방에 아인슈타인 얘기한 게 틀렸네? 내가 실험으로 증명했어. 그럼 한 방에 뜨잖아. 아인슈타인 병신. 뭐야 새끼 쓰레기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한 방에 뜰 수 있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실험을 했는데 여태껏 틀린 게 그 이론이 틀렸다고 검증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일단 상대 속도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상대성 이론이 왜 나왔는지, 왜 이상한지, 뭔가 개소리가 왜 생기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뭐 상대 속도 개념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배웠는데 상대성 이론이 나와 있고. 자, 상대 속도 뭔 얘기냐? 관측자가 움직일 거라. 뭔 소리냐? 여기 10의 속도로 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A가 5의 속도로 가고 있네요. B가 반대쪽으로 5의 속도로 가고 있네요. 반대니까 마이너스 5라고 쓸게요. 자, VA. A가 관측자일 때, A가 봤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로 보여요? A가 봤을 때 얘는 얼마로 보여요? 5로 보이죠. B가 봤을 때 얘는 얼마로 보여요? 15로 보이죠. 그럼 얘는 5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10 빼기 5를 해서 나온 거겠죠. 얘는 어떻게 해서 15가 나왔을까? 10 빼기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예요. 맞죠? 상대 속도는 더하기 개념이다, 빼기 개념이다. 빼기 개념이다. 뭐에서 뭘 뺀다? 원래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준다. 상대 속도는 더하기 개념, 빼기 개념, 빼기 개념. 그걸 식을 이렇게 써요. VAB는 VB 빼기 VA 이렇게 쓴다고.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준 게 A가 본 B의 속도란 뜻이에요. 상대 속도는 더하기 개념이다, 빼기 개념이다, 빼기 개념이다. 오케이? 저게 우리 주변에서 저렇잖아요. 내가 물체랑 같이 가면 얘 느려 보이고 물체랑 반대쪽으로 얘 빨라 보이잖아요. 그죠? 저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빛은 저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 마이클슨 앤 몰리라는 두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원래 실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닌데 빛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움직이는 곳에서 빛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결과로 뭐가 이게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빛은 누가 보든 똑같아. 관측자가 움직이든 말든 아니 빛이 너무 빠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빛의 속도하고 유의미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속도를 가진 놈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도 똑같더라고. 매우 정밀한 실험을 했어. 원래 목적은 저게 아니야. 근데 부수적으로 걸렸어. 원래 실험 목적은 달리. 그래서 노벨상 탄 애들이 마이클슨 앤 몰리인데 걔들이 확인한 게 저거라고. 저게 뭐다? 빛은 누가 관측하든 항상 일정해. 빛의 속도는 뭔 얘기냐? 빛이 가요. 우리 빛의 속도를 C라고 하잖아. 빛이 간다고 C로. 근데 여기서 내가 우주선을 타고 쫓아가 0.1C로 간다고. 그럼 얼마로 보여야 돼?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하면 얼마로 보여야 되냐고. 저 빛이 0.9C로 보여야 되잖아. 근데 C로 보인다. 거꾸로 올 때 0.5C로 왔다고. 그럼 얼마로 보여야 돼? 저 빛이 1.5C로 보여야 될 거잖아. 그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물리잖아. 그지? 근데 얘가 보든 다 얼마로 보인다? C로 보인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저것 때문에 그래. 상대 속도 개념이 빛한테는 안 통한다고. 우리 속도가
이동거리, 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리. 여기서는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바뀐다. 나의 시간이나 얘의 시간이 달라져? 안 달라져. 얘가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이라고. 바뀌지 않는다고. 얘도 절대적이야. 둘이 절대적이니까 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상대 속도가 생기는 거야. 근데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 얘기를 할 거야. 시간분의 이건 공간이라 얘기를 할게. 공간이 거리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니. 자, 관찰자가 이트 높은 얘가 일정해 본 거야. 얘가 절대적인 거라고. 빛의 속도는 절대 안 바뀌니까. 그럼 관찰자에 대해서 뭐가 달라져야 돼? 시간이 달라져야 돼. 관찰자에 따라서 뭐가? 공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간이 달리는 거야. 시간이 달리는 거야. 이 말다.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대. 동의해? 그렇지. 말이 돼. 난 문제를 좀 볼래. 나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얘의 시간은 빠르게 가고. 뭔가 사기 같잖아. 뭔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저것 때문이라고. 뭐 일반적인 물체 빛을 뺀 나머지는 다 뭐가 상대 속도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관찰자가 움직이면 그 속도는 달리 보여야 정상이잖아. 우리 느끼기에. 근데 빛은 그게 안 통해. 누가 보든 빛은 동일한 속도로 관측이 된다.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달라져야 돼. 공간이 달라져야 돼.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다. 오늘 이해됐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거예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런 말된다는 것들이 생기냐? 이것 때문에. 광속 불변 원리. 그래서 특수상대론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두 개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어떤 게 쉬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쉬운 거예요. 특별한 경우만 따지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경우까지 넓히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까지 넓히는 게 보편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조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쉽잖아. 피타는 쉽지. 직각삼각형 가지고 뭔가 따지는 거 쉽잖아. 근데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까지 넓힐 거야. 그러면 대각선이 교환 방법이 피타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일반화 시키면 좀 더 어려워진다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와 관계된 얘기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장애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런 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이거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요. 조건.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예요. 뭐라고요? 상대성. 이 상대성 원리도 좀 어려워요. 상대성 원리는 뭐냐? 달리 보이는 물리 현상도 동일한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뭔 얘기냐면 아우씨. 자, 버스가 있어요. 버스. 등속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 운동하는 거 아니고요. 등속 운동하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인다. 여기서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1번 애가 볼 거고요. 바깥에 있는 애 2번 애가 볼 거예요. 자, 1번 애가 봤을 때 저 공은 어떻게 움직여요? 1번 애가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뒤로 안 가요. 등속 운동이라고. 2번 애가 봤을 때는 저 공은 뒤로 안 간다고.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 들고 있으면 얘 사람이 봤을 때 저 공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 애들한테 저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마침
얘는 야, 이 사람이 봤을 때 공이 뒤로 갈 수는 없어. 뒤로 가는 힘은 도대체 뭔데? 없어. 그런데 이 공은 버스랑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었지. 떨어지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고. 1번이 본 궤적하고 2번이 본 궤적은 분명히 다르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걸 중력이라는 걸 가지고 다 설명이 똑같은 논리 갖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 동일한 논리로, 동일한 법칙으로. 그래서 달리 보이는 현상도 동일한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걸 뭐라 부른다? 상대성 원리라 불러.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가설 두 가지가 뭐다? 저 두 가지. 첫 번째 상대성 원리, 두 번째 뭐? 광속 불변 원리. 꼭 기억해. 그래서 어디? 페이지 126쪽에 나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 두 가지 뭐다? 하나는 상대성 원리. 달리 보이는 현상도 동일한 물리 법칙으로 성립 가능하다. 요 상대성 원리도 니들한테 좀 힘들어. 두 번째, 빛은 어떤 조건에서 보더라도 뭐 똑같은 속도로 보인다. 두 가지. 여기는 대충 들어도 돼요. 꼭 이런 것만 대충 안 듣지 근데. 이거는 물리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물리가 뭐구나 라는 느낌을 그 다음에 배우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건 물리 일도 모르고 응? 걸음마도 못 배운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한테 이라고 하니까 되겠냐고. 책 만든 놈들이 미친놈들이야.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여기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처럼 그릴까? 대충 우주선 놓게. 자, 얘가 0.6C로 가요. 가는 우주선이야. 자, 사람 관찰자는 두 명이 있어요. 1번 놈이 있고요, 2번 놈이 있어요. 자, 여기서 뭔 짓을 했냐? 우주선에서 빛을 쐈어요. 근데 이게 거울이에요. 이거 뭐예요? 거울. 이거 뭐예요? 거울. 여기서 뭘 쐈다? 빛을 쏴요. 여기서 빛을 쏴 뿅 갔다가 뿅 올 거예요. 1번 놈이 봤을 때 저렇게 보여요? 그죠? 여기 거울에서 뿅 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근데 얘가 본 빛의 속도하고 얘가 본 빛의 속도는 똑같지? 자, 근데 2번 놈이 봤을 때 빛은 졌다고 안 움직여요. 여기 있던 빛이, 이 아래쪽에 있던 빛이 가요? 그동안 뭐 한다고? 0.6C로 가요, 쟤. 우주선이. 그럼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죠? 아니,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우선 절로 갔잖아. 갔으니까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겠지. 그다가 다시 또 갔잖아. 그럼 다시 내가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겠지. 맞지? 이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이게 어려운 집에 가고 그냥. 근데 얘가 본 빛의 속도가 근데 얘는 요만큼만 움직였어. 얘는 이만큼으로 움직였다고. 맞아? 맞습니다. 이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요만큼뿐이 안 갔어, 빛이. 여기서는 빛이 이만큼이 갔지. 여기 봐. 똑같은 속도로 가면 누가 시간이 더 숫자가 커? 1번, 2번. 얘가 더 굳이 거리를 많이 갔으니까. 그럼 얘가 숫자가 작지. 시간이 적게 걸린 거잖아, 그치? 여기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빠르게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야 말이 돼. 자. 인나지 마. 헛소리하지 마. 그래서 빠르게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걸 네 글자 시간 팽창이라고 해요. 뭐라 부른다? 시간 시간 팽창. 팽창.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빡치는 건 내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부터 꽤 빠른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를 가지고 우주여행을 갔어. 근데 내가 우기는 거야. 난 가만히 있었다 씨발. 지구가 떠났다. 내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여러분들 지하철에 타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오는 차 둘이 똑같이 정차했어? 움직이는데 진동이 1도 없다고 생각해? 아 그렇게. 몸이 이런 거 1도 없다고 생각해? 누가 움직이는지 알아? 몰라. 가끔 착각하잖아. 딱 동시에 떴는데 어머 난 안 움직였지 얘가. 난 움직여. 이 느낌 내 기준으로 보면 지구가 떠나. 지구에 있는 대대사람한테 웃긴 개소리 하는 거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 나 혼자 웃기는 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난 가만히 있었다. 지구가 도망갔다 온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빠르게 움직인 건 지구야. 지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걸 뭐라 부른다? 시간 팽창. 다시 시간 팽창은 숫자 시간이라는 t라는 값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간격이 커졌다고. 간격이 1초라는데 그 1초라는 간격을 되게 길게 해버렸네. 그럼 이게 1초야. 원래 1초는 똑딱 1초잖아. 똑딱. 이게 1초면 전체 시간은 또 원래 똑딱똑딱 가던 게 똑딱으로 가면 전체 숫자가 몇 초라는 그 숫자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아니 개 비겼어. 아니 똑딱똑딱똑딱 하다 10번 했다고. 아 근데 똑딱 2번 했으면 처음 건 10이라는 숫자 좀 놔둔 건 2라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시간 팽창이란 간격이 벌어진 거라고. 그럼 그 숫자 값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그래서 빠르게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이게 핵심이야. 또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 입장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지. 네. 그럼 시간 갔다 오는 시간이 짧을 거라고. 시간이 느리게 갔는데 갔다 와야 되잖아. 그러면 짧은 거리를 짧은 시간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움직인 놈 봤을 때는 거리가 수축돼 보여. 그래서 길이 수축. 시간 팽창이 특수상대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뭔 얘기 이해됐어? 네. 여기는 숙제 없어. 안 풀어도 돼. 내가 문제 풀어주고 그냥 끝낼 테니까 이 이상한 일이 왜 벌어졌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시끄러. 6월달은 내신으로 휴강이고요. 7월 첫째 주 토요일날 오시는데 1권과 3권 둘 다 가져오시고요. 네. 시험 안 끝난 분은 시험 끝나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숙제는 반도체만 숙제를 해오시고요. 상대로는 제가 문제를 그냥 다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그날 시험도 보긴 합니다. 네. 반도체하고 상대로 시험 볼 거라고. 이해됐죠? 네. 안녕.